세상만사 요지경 속이다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 오늘도 재밌는 사연으로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저 할머니를 보세요. 쓰레기통에서 뒤적거리고 있어요. 정말 꼴불견이네요. 청담동 카페 세레니티의 창가에서 들려온 차갑고 경멸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오보키는 잠시 손을 멈추었지만 고개를 들지는 않았어요. 70년을 살아오며 익숙해진 시선이었으니까요. 70년의 세월 속에 묻어둔 비밀은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그녀에게 속삭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단순히 폐지를 줍는 노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가장 어두운 단면, 사람들이 타인을 대하는 이중적인 태도와 그 대가에 관한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가진 자들의 오만함과 무례함이 어떻게 그들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지 그 처절한 결말을 목격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겉모습만으로 누군가를 판단했다가 나중에 크게 후회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은 단지 외모나 지위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 이야기를 읽으신 후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우리 모두 가진 편견과 그것이 만들어내는 결과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봤으면 합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청담동 폐지 줍는 할머니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매일 스쳐 지나는 사람들 속에 숨겨진 진실과 그 파급력을 함께 느껴보시죠. 과연 이 이야기의 끝에서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될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서울 청담동 아침 햇살이 명품 쇼윈도우를 비추자 다이아몬드와 명품백이 반짝이며 빛의 향연을 펼칩니다. 그 화려한 거리의 불과 200m 뒤편 골목길에서는 구부정한 노인이 폐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대비되는지 마치 같은 도시의 다른 세계처럼 느껴지죠. 70대로 보이는 그 노인은 오보키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검은색 헌 점퍼에 낡은 면바지, 머리는 하얗게 세어 뒤로 단정하게 묶었어요. 주름진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지만 그 눈빛만은 맑고 담담합니다. 청담동 거리의 한복판, 카페 세레니티는 아침부터 분주했어요. 대리석 바닥과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빛나는 이 고급 커피숍은 청담동의 명소로 손꼽히죠. 매니저 김준호는 오늘도 완벽한 슈트 차림으로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바리스타 한미정은 에스프레소 머신 앞에서 능숙하게 커피를 내리며 간간히 창밖을 응시했어요. 서빙 담당 박소연은 고객들에게 환한 미소로 응대하며 테이블을 오갔습니다. 저기 폐지 할머니 또 오셨네요. 소연이 창밖을 가리키며 미정에게 말했어요. 미정은 눈살을 찌푸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매일 똑같은 시간에 지나가시는데 저 골목에 사시나 봐요. 근데 왜 하필 이 비싼 동네에서 폐지를 줍는 건지 모르겠네. 소연은 어깨를 으쓱했어요. 그러게요. 좀 안쓰럽긴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은 없잖아요. 이때 카페 뒷문으로 들어오던 준호가 둘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일은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손님들 기다리시잖아. 그리고 저런 사람들은 신경 쓰지 마. 우리 가게 이미지에 안 좋아. 준호의 말에 두 사람은 서둘러 자리로 돌아갔지만 미정의 표정에는 불만이 역력했죠. 이 비싼 동네에 저런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이상해. 구청에서 관리 좀 제대로 했으면. 보키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작은 원룸에서 간단히 아침을 챙겨 먹고 폐지를 줍기 시작했어요. 10년째 같은 루트로 돌며 폐지를 모았습니다. 그녀에게는 나름의 원칙이 있었죠. 남의 것을 함부로 가져가지 않고 항상 깔끔하게 정리하며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 것.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이 던지는 동정 어린 시선이나 때로는 경멸 어린 눈초리도 보키는 그저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카페 세레니티의 뒷골목을 지나가던 보키는
잠시 그 화려한 건물을 올려다보았어요. 창문 너머로 바쁘게 움직이는 젊은이들과 우아하게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순간 미정과 눈이 마주쳤지만 미정은 재빨리 시선을 돌렸죠. 복희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 고개를 숙여 자신의 일을 계속했어요. 한 번은 소연이 퇴근길에 복희와 마주친 적이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던 복희에게 무심코 시선이 갔을 때 복희가 먼저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어요. 당황한 소연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재빨리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 소연의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지만 곧 그 감정을 지워버렸죠. 카페에서는 준호의 지시 아래 직원들이 복희가 가게 주변에 오래 머물지 않도록 은근히 견제했어요. 손님들이 불편해하실 수 있으니까 준호는 항상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 번은 복희가 카페 옆 벤치에 잠시 앉아 쉬고 있을 때 준호가 직접 나가 여기는 손님 전용이니 다른 곳으로 가주세요라고 말한 적도 있었어요. 그때 복희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나 자리를 떠났습니다. 화내지도 항의하지도 않았죠. 단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자리를 떠났을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에 준호조차 잠시 당황했지만 곧 내가 옳은 일을 한 거야라고 스스로를 납득시켰죠. 그렇게 청담동의 화려한 거리와 그 뒤편의 작은 골목을 오가는 복희의 일상은 계속되었어요. 누구도 그녀의 진짜 모습을 보려 하지 않았고 복희 또한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낡은 옷을 입고 폐지를 줍는 초라한 노인으로만 복희를 판단했죠. 하지만 인생이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은 늘 작은 사건에서 비롯되는 법이죠. 아침부터 카페 세레니티는 평소보다 더 분주했습니다. 근처 기업의 중요한 미팅이 예약되어 있었고 바쁜 출근길 사람들도 평소보다 많았어요. 바리스타 한미정은 벌써 2시간째 쉬지 않고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고 눈 밑의 다크서클은 지난밤 충분히 잠을 이루지 못했음을 말해주었죠. 미정 씨, 라테 2잔 더 빨리 준비해 주세요. 매니저 준호가 카운터 너머로 소리쳤어요. 미정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은 빠르게 움직였지만 마음은 이미 한계에 도달해 있었어요. 지난주부터 이어진 무리한 스케줄에 몸은 피로했고 남자친구와의 헤어짐은 그녀의 마음에 상처를 남겼습니다. 커피를 내리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바로 그때였어요. 커피숍 문이 열리고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은 여성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미정이 방금 준비한 라테를 건네려는 순간 손님은 한 모금 마시고는 찌푸린 얼굴로 카운터로 다가왔어요. 이게 라테예요? 너무 뜨겁고 우유 비율도 맞지 않네요. 다시 만들어주세요. 손님의 말투는 차갑고 거만했습니다. 미정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바로 새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빨리요. 회의에 늦었거든요. 손님은 시계를 보며 재촉했습니다. 미정의 손이 더 빠르게 움직였지만 마음속 분노는 점점 커져갔어요. 다시 만든 라테를 건넸을 때 손님은 한 번 더 맛을 보고는 여전히 불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것도 별로네요. 그냥 됐어요. 환불해 주세요. 손님은 차갑게 말했어요. 미정은 입술을 깨물며 환불 처리를 했습니다. 손님이 떠난 후 그녀의 눈에는 분노의 눈물이 고였죠. 왜 이런 일이 하필 오늘 일어나는 거야? 준호가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고객 응대 좀 더 신경 써. 우리 가게 이미지가 손상될 수 있어. 미정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한계였어요. 누군가에게 분노를 표출하지 않으면 그녀는 정말 폭발할 것 같았죠.
그때 카페 뒷문 근처로 폐지를 줍던 오보키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조용히 자신의 일을 하는 모습이 미정의 눈에 들어왔어요. 문득 그녀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스쳤습니다. 저 할머니, 어차피 낡은 옷 입고 계시잖아. 미정은 손에 들고 있던 라테를 들고 뒷문으로 향했어요. 마치 우연인 것처럼 행동하며 문을 열었고 지나가던 보키와 우연히 부딪혔습니다. 따뜻한 커피가 보키의 낡은 점퍼와 바지에 쏟아졌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미정은 겉으로는 놀란 척했지만 속으로는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보키는 커피로 젖은 옷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미정을 바라봤어요. 예상과 달리 그 눈빛에는 분노나 원망이 아닌 차분한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보키는 오히려 미정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죠. 미정은 순간 당황했어요. 이런 반응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사과를 받아야 할 상황인데 오히려 사과를 하다니. 그 순간 뒤에서 소연과 다른 직원들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할머니? 소연이 다가와 물었지만 그 목소리에는 진심이 없었어요. 보키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이 정도는 말끔히 씻으면 돼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미정과 다른 직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저렇게 착한 척을 하다니. 미정의 마음속에서는 오히려 더 불편한 감정이 솟아올랐습니다. 보키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카트를 끌고 그 자리를 떠났어요. 커피 자국이 선명한 옷을 입은 채로 여전히 담담하게 폐지를 모아갔습니다. 카페 창문을 통해 그 모습을 지켜보던 직원들은 각자의 생각에 잠겼죠. 저 할머니 참 이상해요. 화도 안 내고. 소연이 중얼거렸어요. 미정은 대답 없이 카운터로 돌아갔지만 마음속에는 이상한 감정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분노를 표출한 후에 해방감 대신 불편한 찝찝함이 그녀를 감쌌어요. 손에 묻은 커피를 닦으며 미정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폐지를 줍는 보키의 뒷모습이 보였죠. 젖은 옷을 입은 채로 묵묵히 자신의 일을 계속하는 모습. 미정은 갑자기 자신이 한 행동이 부끄러워졌지만 그 감정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미정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연히 골목에서 보키를 다시 마주쳤습니다. 여전히 커피 자국이 선명한 옷을 입고 폐지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미정은 가슴이 조금 아팠지만 고개를 돌려 모른 척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미정은 오랜만에 편히 잠들지 못했어요. 꿈속에서도 보키의 차분한 눈빛이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카페 세레니티는 평소와 같은 업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미정은 어젯밤 불편한 잠자리 때문인지 눈밑이 더 푸르스름해졌습니다. 에스프레소 머신을 점검하며 간간히 창밖을 내다보았지만 오늘은 유독 폐지 할머니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불편했지만 미정은 그 감정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어제 그 할머니한테 너무했나? 미정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을 때 옆에서 소연이 그 말을 들었어요. 괜찮아요. 실수였잖아요. 소연은 위로하듯 말했지만 그 눈빛에는 약간의 비난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정이 뭔가 대답하려 할 때 카페 문이 열리고 예상치 못한 손님들이 들어왔어요. 평소라면 반가웠을 고객이지만 이들의 표정은 심상치 않았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남성 셋과 여성 둘 모두 비즈니스 가방을 들고 있었죠. 매니저를 불러주세요. 선두에 선 남성이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준호가 사무실에서 나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본사 임원진입니다. 긴급한 안건이 있어 방문했습니다. 그들 중 가장 나이 많아 보이는 남성이 말했어요. 준호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직원들도 영문을 모른 채 긴장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았어요. 임원진은 준호를 사무실로 데리고 들어갔고 가게에는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약 10분 후 사무실 문이 열리고 준호가 나왔어요.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에는 서류 한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다들 잠깐 모여봐. 준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직원들이 카운터 앞에 모였고 준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임대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어. 30일 안에 이 자리를 비워야 해. 뭐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직원들 사이에서 동시에 놀란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본사에 따르면 건물주가 갑자기 계약 갱신을 거부했대. 이유는 알려주지 않았어. 준호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났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연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본사에서 다른 지점으로 발령 내줄 수도 있대. 하지만 전원이 다 옮겨갈 수 있을지는. 준호의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미정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이제 막 1년 차로 접어든 그녀는 다른 지점으로 옮길 가능성이 가장 낮았습니다. 게다가 어제의 고객 응대 문제까지 겹친다면 임원진이 사무실에서 나와 직원들을 향해 형식적인 인사를 건넸어요. 최선을 다해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준호가 그들에게 다가가 조금 더 구체적인 정보를 묻기 시작했어요. 혹시 건물주가 왜 갑자기 계약 갱신을 거부했는지 아시나요? 우리가 뭔가 문제가 있었나요? 임원 중 한 명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정보는 저희도 받지 못했어요. 관리팀에서 온 통보만 받았을 뿐입니다. 내일쯤 건물 관리인이 직접 방문해서 더 자세한 내용을 전달할 거라고 하더군요. 준호는 손을 뻗어 임원의 팔을 붙잡았어요. 거의 애원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발 본사에서 한 번만 더 건물주와 대화해봐 주세요. 우리 매장은 이 동네에서 가장 인기 있는 지점이고 매출도 상위권이잖아요. 무슨 오해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임원진은 동정 어린 눈빛으로 준호를 바라보았지만 결국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법적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건물주의 결정이 확고해 보여요. 임원진이 떠난 후 카페는 침묵에 잠겼습니다. 준호는 사무실로 돌아가 문을 닫았고 나머지 직원들은 멍한 표정으로 각자의 자리에 돌아갔어요. 손님들이 들어와도 평소와 같은 밝은 인사를 건네기 어려웠습니다. 어째서 갑자기 이런 일이? 소연이 미정에게 속삭였어요. 미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상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어제 그 할머니와의 일. 설마. 그때 카페 창밖으로 익숙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오보키가 평소와 같이 폐지 카트를 끌고 지나가고 있었어요. 여전히 어제 커피를 쏟았던 그 옷을 입고 있었죠. 미정은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보키의 평온한 표정과 어제의 사건, 그리고 오늘의 충격적인 소식이 머릿속에서 뒤엉켰어요. 다른 직원들도 창밖에 보키를 발견했는지 서로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미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단순한 우연일 뿐이야. 그럴 리가 없어.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지만 마음속 불안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준호가 사무실에서 나와 직원들을 다시 불렀어요. 일단 오늘은 평소처럼 운영하자. 손님들에게 이 사실을 알릴 필요는 없어. 내일 관리인이 오면 더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카페 세레니티의 하루는 무거운 침묵 속에 흘러갔습니다. 직원들은 각자의 불안과 싸우며 업무를 이어갔고 미정은 틈틈이 창밖을 바라보며 보키의 모습을 찾았지만
더 이상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오전 카페 세레니티에는 약속대로 건물 관리팀 직원이 방문했습니다. 박현준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30대 중반의 남성은 단정한 슈트 차림으로 준호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직원들은 업무를 하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정확히 무슨 일인지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박현주는 서류 가방에서 몇 장의 문서를 꺼내며 대답했습니다. 건물주께서 이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현재 입점해 있는 모든 매장에 동일하게 퇴거 통보가 갔어요. 건물주를 직접 만나뵐 수는 없을까요? 저희가 잘못한 게 있다면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준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박현주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건물주께서는 대면 미팅을 원치 않으십니다. 모든 소통은 저를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에요. 그럼 적어도 건물주가 누구신지는 알려주실 수 있나요? 준호가 다시 물었어요. 박현주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 정보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만 곧 모두가 알게 될 거예요. 새로운 프로젝트가 공개되면 자연스럽게 건물주의 이름도 알려질 테니까요. 그 대화를 듣고 있던 미정은 갑자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제부터 그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던 생각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설마 그 할머니가... 하지만 곧 스스로를 다잡았어요. 말도 안 돼. 폐지 줍는 할머니가 이런 비싼 건물의 주인이라니. 박현준이 떠난 후 준호는 직원들을 모아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건물 전체가 리모델링 될 모양이야.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매장들도 모두 나가야 한대. 그래도 건물주가 누군지는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소연이 제안했어요. 혹시 우리가 모르는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알아볼게. 하지만 너무 기대는 하지 마. 청담동 땅은 대부분 재벌들이 소유하고 있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 말에 직원들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미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도 똑같은 시간에 복희가 지나갈 터였죠. 그녀는 시계를 확인했어요. 아직 복희가 나타날 시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어제 제가 커피를 쏟았던 그 할머니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건 아닐까요? 미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준호가 픽 웃었습니다. 미정 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폐지 줍는 할머니가 어떻게 청담동 건물주일 수 있겠어? 그래도 이상하잖아요. 제가 그 할머니한테 일부러 커피를 쏟았고 바로 다음 날 이런 일이 생겼다니.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소연이 미정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미정 씨, 너무 예민해진 것 같아요. 그냥 우연일 뿐이에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지만 미정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점심시간, 그녀는 잠시 시간을 내어 카페 주변을 서성거렸습니다. 혹시 복희를 마주치면 사과라도 해볼까 하는 마음이었죠. 하지만 평소 이 시간에 항상 지나다니던 복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오후가 되자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건물 내 다른 매장 직원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바로 옆 의류 매장 직원이 카페에 들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혹시 그 폐지 할머니 알아요? 매일 이 근처에 다니시는 그 직원이 물었어요. 미정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네, 알아요. 왜요? 저희 매니저가 그러는데 이 근처 다른 건물도 비슷한 통보를 받았대요. 그리고 그 건물들 앞에도 항상 그 할머니가 지나다니셨다고. 직원의 말에 카페 직원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준호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냥 우연일 뿐이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의심이 묻어났죠. 미정은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복희가 폐지 카트를 끌고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여전히 그 커피 자국이 남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순간 숨을 멈췄어요. 복희의 걸음이 평소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좀 더 당당하고 의도가 있는 것처럼 보였죠. 그리고 복희가 잠시 카페 쪽을 바라보았을 때 그 눈빛에 미정은 몸이 떨려왔어요. 평소의 온화한 미소가 아닌 뭔가 알 수 없는 의미가 담긴 시선이었습니다. 저기 봐요, 할머니가. 미정이 손가락으로 가리키자 다른 직원들도 창가로 모여들었어요. 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복희는 천천히 카페 앞을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건물 입구에서 그들이 아침에 만났던 박현준과 마주쳤어요. 직원들은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박현준이 공손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기 때문이죠. 설마.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정은 말없이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제 그녀의 마음속에는 의심보다 확신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카페 세레니티의 문을 열기도 전에 박현준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손에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준호는 서둘러 그를 사무실로 안내했고 직원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아침부터. 소연이 미정에게 속삭였어요. 미정은 대답 대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어제 본 장면, 복희와 박현준이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계속해서 맴돌고 있었어요. 약 20분 후 사무실 문이 열리고 준호가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 창백했어요. 손에는 여러 장의 서류를 들고 있었고 그의 눈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다들 잠깐 모여봐. 준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작고 떨렸어요. 직원들이 카운터 앞에 모였고 준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말을 이었습니다. 방금 건물주에 대한 정보를 받았어. 누구신데요? 소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준호는 손에 든 서류를 내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오복희 라는 분이야. 순간 카페 안에 침묵이 흘렀어요. 미정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고 다른 직원들도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복희라뇨? 설마 소연의 말이 끊겼어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매일 우리 가게 앞을 지나다니던 그 폐지 줍는 할머니야. 미정은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그녀의 머릿속에는 자신이 일부러 복희에게 커피를 쏟았던 그 순간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그게 말이 돼요? 어떻게 폐지를 줍는 할머니가 청담동 건물주일 수 있죠? 한 직원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어요. 준호는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이게 사실이야. 오복희 할머니는 청담동의 여러 건물을 소유한 부동산 재벌이셔. 단지 아무도 몰랐을 뿐이지. 근데 왜 그런 분이 폐지를 줍고 다니신 거죠? 소연이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나도 모르겠어. 박 씨도 정확히 알지 못한데. 다만 복희 할머니가 평소에 검소한 생활을 좋아하시고 자신의 부를 드러내지 않는 분이라고 하더라. 직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어요. 미정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복희가 지나갈 시간이었지만 오늘은 그녀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럼 계약 해지도. 소연이 말을 이었어요. 그래, 복희 할머니의 결정이야.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박 씨 말로는 할머니가 이 건물을 완전히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해. 미정의 가슴이 더욱 무거워졌어요. 내가 저지른 일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생각하니 숨이 막혀왔습니다.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구나. 소연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그 말에 모두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정은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어요.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겉모습만으로 판단하고 무시했는지, 특히 복희에게 얼마나 무례하게 굴었는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직원이 준호에게 물었어요. 준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단 통보받은 대로 30일 안에 가게를 비워야 해. 본사에서 다른 지점으로 발령 가능한 직원들은 최대한 배치해준다고 했어. 그럼 저는 미정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준호는 미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비난이 담겨 있었어요. 글쎄, 미정 씨는 입사한 지 얼마 안 됐잖아. 게다가 최근 고객 응대 문제도 있었고, 복희 할머니에게 일부러 커피를 쏟기도 했고, 미정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다른 직원들도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마치 모든 일의 원인이 미정에게 있다는 듯한 눈빛이었죠. 저는 그저 미정이 변명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어쨌든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각자의 앞날을 준비해야 해. 직원들은 무거운 침묵 속에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미정은 에스프레소 머신 앞에 서서 기계적으로 업무를 이어갔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복희에게 직접 찾아가 사과해야 할까? 하지만 자존심이 그것을 막았어요. 게다가 지금 와서 사과한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질까? 이미 모든 결정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오후 미정은 잠시 휴식 시간을 이용해 카페 주변을 서성거렸어요. 어쩌면 복희를 마주칠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있었죠. 그리고 정말로 골목 저편에서 폐지를 정리하고 있는 복희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미정은 한참을 망설였어요. 복희에게 다가가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다가 결국 카페로 돌아왔어요. 그날 밤 미정은 다시 한번 편히 잠들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카페 세레니티에는 공식적인 폐업 공지문이 붙었어요. 앞으로 3주 후면 이 자리에 새로운 무언가가 들어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준호는 이미 본사에서 다른 지점으로 발령받았고 소연을 비롯한 몇몇 직원들도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떠났어요. 미정을 포함한 나머지 직원들은 마지막 날까지 가게를 지키며 점점 줄어드는 손님들을 응대했습니다. 미정은 날이 갈수록 더욱 고립되어 갔어요. 다른 직원들은 그녀를 피했고 일부는 노골적으로 미정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준호가 떠나기 전 남긴 말도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했어요. 다음부터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게. 특히 이런 동네에서는. 준호의 마지막 충고였죠. 미정은 여러 곳에 이력서를 넣었지만 연달아 거절당했습니다. 준호가 그녀에 대해 좋지 않은 평가를 남겼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게다가 청담동 건물주에게 무례를 저질러 가게가 문을 닫게 했다는 소문까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미정은 반쯤 비워진 카페에 홀로 남아 마감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다른 직원들은 이미 퇴근한 상태였죠.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청담동의 화려한 네온 사인들이 빗물에 번져 보였습니다. 미정은 문득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그때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폐지를 정리하는 복희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간 가슴이 아팠어요. 그 나이에, 그것도 부유한 건물 주임에도 불구하고 왜 저런 일을 계속하는 걸까? 미정은 충동적으로 우산을 집어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희에게 다가가 우산을 씌워주려 했지만 다시 한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결국 골목 모퉁이에 숨어 복희를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복희는 비를 맞으면서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계속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나가는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것을 미정은 발견했습니다. 전에는 복희를 무시하거나 피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공손하게 인사를 건네고 심지어 일부는 도움을 제공하기도 했어요. 소문이 퍼진 모양이구나. 미정은 생각했습니다. 복희의 진짜 정체가 알려지면서 사람들의 태도가 변한 거죠. 이 광경을 보며 미정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어요. 사람들은 결국 겉모습이 아닌 사회적 지위와 재산을 보고 대우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카페로 돌아온 미정은 마감을 마치고 집으로 향했어요. 빗속을 걸으며 그녀는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어떻게 자신이 그토록 무례하고 이기적일 수 있었는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다음 날 아침 미정은 평소보다 일찍 카페에 도착했어요. 오늘은 몇 안 남은 근무일 중 하나였습니다. 커피 원두와 우유를 정리하며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았어요. 평소 이 시간이면 복희가 지나갈 터였지만 오늘도 그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전 내내 손님은 거의 없었어요. 폐업 소식이 알려지며 단골들도 하나둘씩 발길을 끊었죠. 미정은 한가한 시간을 이용해 인터넷으로 오복희라는 인물에 대해 검색해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꽤 많은 정보가 나왔어요. 청담동에 숨겨진 재벌, 오복희. 기사 제목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복희는 30년 전 작은 부동산으로 시작해 차근차근 자산을 불려온 인물이었어요. 남편과 사별 후 홀로 사업을 일구었고 청담동이 개발되기 전부터 이 지역의 땅을 사들였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재산은 1,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도 있었어요. 하지만 정작 복희는 화려한 생활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여전히 소박하게 살며 매일 아침 폐지를 줍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죠. 한 인터뷰에서 그녀는 버려지는 것들의 가치를 부여하는 일이라며 폐지 수집을 계속하는 이유를 설명했다고 해요. 미정은 기사를 읽으며 점점 더 자신의 행동이 부끄러워졌습니다. 단지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심지어 무례하게 대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러웠어요. 그날 오후 미정이 쉬는 시간에 카페 앞을 서성이고 있을 때 우연히 소연을 마주쳤습니다. 소연은 이미 새 직장을 구한 상태였어요. 어떻게 지내? 소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정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그냥 그래. 아직 새 일자리는 못 구했어. 소연은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습니다. 저기, 복희 할머니한테 사과라도 해볼 생각은 없어? 미정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생각은 해봤지만 지금 와서 무슨 소용이겠어? 그래도 마음이 좀 편해질지도 몰라. 소연이 조언했습니다. 할머니 사시는 곳은 알아봤어? 미정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어디 사시는지 몰라. 소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종이 한 장을 꺼내 주소를 적어주었습니다. 여기야. 내가 준호 오빠한테 들었어. 미정은 놀란 표정으로 소연을 바라보았어요. 왜 이런 걸? 그냥 내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소연이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모두가 너를 탓하는 건 아니야, 미정아. 그 말에 미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동안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는지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고마워. 미정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소연은 가볍게 미정의 어깨를 토닥이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미정은 손에 쥔 주소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과연 자신이 복희를 찾아가 사과할 용기가 있을까? 그리고 그 사과가 받아들여질까? 닷새 후 미정은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오늘은 카페 세레니티의 마지막 영업일이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것이 철거되고 이 공간은 새로운 모습으로 변할 예정이었죠. 미정은 소연에게 받은 주소를 확인하고 퇴근 후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주소지는 청담동에서 그리 멀지 않은 한적한 주택가였어요. 미정은 복희가 호화로운 저택에 살 거라 예상했지만 그곳은 의외로 소박한 2층 양옥집이었습니다. 정원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작은 화단에는 계절 꽃들이 피어 있었어요. 미정은 한참을 문 앞에서 망설였습니다. 여러 번 초인종을 누르려다 말았죠. 내가 이러고 있을 자격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그녀를 괴롭혔어요. 하지만 결국 용기를 내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복희가 나타났어요. 집에서의 복희는 폐지를 줍던 모습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단정한 평상복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깔끔하게 빗어 올렸어요. 하지만 그 눈빛만은 미정이 기억하던 그대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복희는 잠시 미정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페 직원이죠? 미정은 놀랐어요. 복희가 자신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 의외였죠. 네. 한미정이라고 합니다. 혹시 시간이 괜찮으시다면 잠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복희는 문을 더 활짝 열고 미정을 안으로 초대했어요. 들어오세요. 집안은 소박하지만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오래된 가구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고 벽에는 몇 장의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복희는 미정을 거실로 안내하고 차를 대접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복희가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미정은 손에 든 찻잔을 내려놓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사과드리러 왔어요. 제가 그날 일부러 커피를 쏟았던 것. 정말 죄송합니다. 복희의 표정은 변함없이 담담했어요. 미정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날 저는 너무 화가 나 있었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제 행동의 변명이 될 수는 없어요. 정말 부끄러운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미정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이어갔어요. 혹시 그 일 때문에 건물 계약을 해지하신 건가요? 복희는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 일이 전혀 영향이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아니었어요. 그럼 왜? 미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복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다른 것을 만들고 싶었어요. 좀 더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공간을요. 단지 그 시기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죠. 미정은 고개를 숙였어요. 저희가 모두 할머니를 무시했던 것. 정말 죄송합니다. 복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죠. 제가 폐지를 줍는 이유를 궁금해하지 않았나요? 미정이 고개를 들어 복희를 바라보았어요. 네. 왜 그러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검소하게 살았어요. 버려지는 것들에 가치를 부여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복희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는 것도 의미가 있었어요. 진정한 인격을 볼 수 있으니까요. 미정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녀는 그 테스트에서 완전히 실패했음을 알았습니다. 정말 용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미정이 간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복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었어요. 나는 당신을 용서하러 여기 있지 않아요. 미정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복희의 다음 말에 그녀는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용서는 제가 할 일이 아니에요. 스스로를 용서하고 앞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하죠. 복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당신이 깨달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미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새 일자리도 구하지 못하고. 복희는 미소를 지었어요. 인생은 늘 새로운 기회를 줍니다. 다만 그것을 잡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죠. 그 말을 끝으로 복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대화가 끝났음을 알리는 듯 했습니다. 미정도 따라 일어나 인사를 했어요.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미정 씨. 복희가 문 앞에서 말했어요. 미정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했습니다. 집을 나오는 길 미정은 어쩐지 마음이 가벼워진 것을 느꼈어요. 완전한 용서를 받지는 못했지만 중요한 무언가를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집 앞거리에서 미정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복희의 집 앞을 지날 때 공손하게 인사를 건네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폐지 줍는 할머니로만 보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존경을 담아 그녀를 대하고 있었죠. 3개월 후 청담동의 봄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예전 카페 세레니티가 있던 자리에는 이제 복희네 책방이라는 작은 서점 겸 카페가 들어섰어요. 큰 유리창 너머로 책장들과 아늑한 테이블이 보였고 통유리 문 위에는 정겨운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서점 안은 오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책을 고르는 사람들, 커피를 마시며 독서에 빠진 이들, 작은 모임을 갖는 지역 주민들까지. 이 공간은 단순한 상업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의 소통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카운터에는 23 정도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서 있었어요. 이수진이라는 그녀는 손님들에게 환한 미소로 응대하며 책과 음료를 추천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태도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손님들도 그 진정성에 편안함을 느끼는 듯 했어요. 이 책 정말 좋아요. 특히 주인공의 성장 과정이 감동적이더라고요. 수진이 한 고객에게 책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그때 서점 안쪽 문이 열리고 오복희가 나왔어요. 여전히 검소한 옷차림이었지만 얼굴에는 편안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수진은 복희를 발견하자 반갑게 인사했어요. 할머니, 오늘 손님이 많네요. 특히 학생들이 많이 오셨어요. 복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현상이지. 요즘 젊은이들이 책을 멀리한다고들 하는데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구나. 수지는 복희에게 차 한 잔을 건넸어요. 오늘의 차예요.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국화차. 복희는 고마움을 표하며 차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점 구석의 작은 테이블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청담동의 거리는 여전히 분주했고 명품숍들은 화려한 외관을 뽐내고 있었죠. 하지만 복희의 시선은 그런 화려함이 아닌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의 표정에 머물렀습니다. 그때 서점 문이 열리고 미정이 들어왔어요.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카페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고 얼굴에는 예전보다 자신감이 엿보였어요. 미정은 카운터의 수진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주문하신 책이 들어왔나 해서요. 수진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제 도착했어요. 잠시만요. 수진이 책을 찾으러 간 사이 미정의 시선은 서점 구석에 앉아있는 복희와 마주쳤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미정이 먼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복희도 미소와 함께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이 책을 들고 돌아왔어요. 여기 있습니다. 타인의 삶을 이해하는 방법이요.
미정은 책을 받으며 웃었습니다. 요즘 이런 주제에 관심이 많아서요. 수지는 친절하게 대답했어요. 좋은 선택이세요. 사람 사이의 이해와 공감에 대해 정말 깊이 있게 다룬 책이에요. 미정이 책값을 계산하고 나갈 준비를 하던 중 복희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복희가 조용히 물었어요. 미정은 약간 긴장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은 출판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아직 초보지만 배울 것이 많아서 즐겁습니다. 복희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늘 배우려는 자세. 미정은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제게 큰 가르침을 주셨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복희는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준 것은 없어요. 스스로 깨달은 거죠. 미정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서점을 나갔습니다. 복희는 창가로 돌아가 그녀가 거리를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예전과는 다른 걸음걸이,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저분도 단골이세요? 수진이 옆에서 물었어요. 복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오래된 인연이지. 오후 복희는 여전히 자신의 일상을 유지했어요. 서점 문을 나서 평소처럼 폐지를 모으기 위해 골목을 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람들의 태도는 완전히 달랐어요. 지나가는 이들이 공손하게 인사를 건네고 가게 주인들은 직접 정리해둔 폐지를 내어주었습니다. 복희는 이런 변화를 담담히 받아들였어요.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겉으로 보이는 대우가 아니라 사람들의 진심이었으니까요. 복희는 여전히 검소한 삶을 살았고 자신의 부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는 복희네 책방을 통해 지역사회에 좀 더 직접적인 방식으로 기여하고 있었죠. 해가 저물기 시작할 때 복희는 폐지 카트를 끌고 집으로 향했어요. 길을 걷던 중 그녀는 벤치에 앉아있는 수진을 발견했습니다. 퇴근 후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던 모양이었죠. 할머니,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수진이 일어나 복희의 카트를 함께 밀어주었어요. 복희는 미소를 지으며 수진의 손을 토닥였습니다. 고마워, 수진아. 너도 오늘 하루 수고했어.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일상의 소소한 대화를 나누었어요. 수진은 복희가 처음 면접 봤을 때부터 특별한 신뢰를 보내준 것에 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복희는 수진의 진심 어린 태도와 따뜻한 마음씨를 높이 평가했죠.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복희는 문득 청담동의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화려한 네온사인과 고층 빌딩 불빛 사이로 희미하게 별들이 보였습니다. 세상은 겉모습만으로는 알 수 없는 것들로 가득 차 있단다. 복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복희의 말에 귀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청담동의 조용한 주택가에서 폐지를 줍는 할머니의 이야기는 또 다른 방향으로 이어져 갔어요. 사람들의 진심이 변한 세상,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한 사람의 담담한 일상으로.